레슬 톡투야. 이번 로에서 짚고 가야 할 장면들. 첫 번째, 일단 시작부터 카이저가 나와요. 루드릭 카이저가 부상이었는데 복귀를 해서 군터를, 뉴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 군터를 소개합니다. 해가지고 군터가 저렇게 월챔을 들고 나오는데, 군터는 피지컬과 이런 인상 자체가 되게 강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이렇게 챔피언이 이렇게 잘 어울려? 아니, 챔피언 자체의 이 외형적으로 너무 잘 어울려요. 물론 뭐 군터가 챔피언 까매긴 했지만 그걸 떠나서 얘기하더라도 그냥 딱 봤을 때 와, 위험 있어 보이고, 뭔가가 이 인컨챔 보다가 더 커진 챔피언십, 그걸로 보니까 더 어울리더라고요. 해서 그렇게 월챔과 찰떡인 군터가 등장을 했고, 해서 본인의 업적을 자랑을 하고, 뭐 NXT UK 챔피언을 뭐 900일 가까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얘기하고, 인컨챔 666일도 얘기하고 막 얘기하면서 본인의 업적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우리의 원사님 RKO 랜디 오튼이 군터 앞에 등장을 합니다. 랜디 오튼은 스맥다운 소속이죠. 그래서 스맥다운 소속인 랜디 오튼이 군터 앞에 등장을 해서, 이제 지난 킹 오브 더 링에서 어떻게 보면 그 오심이 있었죠. 보치인데 보치로 인해서 랜디 오튼이 그때 어깨를 뗐는데 그냥 3로 돼서 그냥 이긴 게 돼버려서 그거에 대한 말이 많았는데, 트리플 H가 아주 똑똑하게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잊지 않고 각본에 활용을 합니다. 해서 랜디 오튼과 군터를 다시 붙여놔요. 해가지고 랜디 오튼이 군터한테 너 그때 경기 사실 그거 제대로 결과가 좀 그랬잖아,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군터한테 막 얘기를 했는데, 군터가 바로 인정해버립니다. 맞아, 사실 내가 지금까지 잘 싸워왔지만 그 경기만큼은 좀 그랬지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랜디 오튼이 월챔에 도전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군터는 오케이, 그냥 바로 쿨하게, 쿨거래라고 하죠. 이제 당근 이런 거 뭐 게임에서도 그렇고 뭐 거래를 제안했는데 오케이 가자 이러고 이제 거래가 성사되는 그 정도의 속도로 이제 월챔십이 아주 빠르게 만들어집니다. 해서 배시 인 더 베를린이었나요? 이름 맞나? 왜 이렇게 이름이 이거는 입에 안 붙냐? 배시 인 더 베를린에서 독일에서 열리는 PLE에서 군터가 랜디 오튼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코디 로즈가 AJ 스타일스를 상대했듯이 그 AJ 스타일스 역할이 지금 랜디 오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S급 잡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랜디 오튼 원사님한테는 잡어가 안 어울리긴 하지만 잡어라는 표현보다는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후배들을 위한 선수가 되었다, 우리 랜디 오튼 원사님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PLE가 독일에서 열리기도 하고, 군터가 또 오스트리아 바로 옆에 있는, 독일 바로 옆인 오스트리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군터가 거의 100% 방어를 할 거예요. 분명히 이제 랜디 오튼이 이길 거라는 얘기죠. 하지만 지난번과 다른 경기 내용과 아주 깔끔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대립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그리고 랜디 오튼이 군터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이제 저주먼트 데이 얘기로 넘어가 보면은, 저주먼트 데이가 분열이 됐죠. 썸머슬램 기점으로 도미닉과 벨러가 리아 리플리와 데미안 프리스트를 각각 배신하면서 이제 저주먼트 데이가 갈라졌는데, 뭐 제가 영상에서 라이브 때도 예상했던 대로 역시 핀 벨러랑 이제 도미닉 리브 모건 이쪽이랑 이제 계속 같이 가는 걸로 됐고, 데미안 프리스트는 리아 리플리랑 같이 가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뉴 저주먼트 데이 멤버들로 이제 핀 벨러, 그리고 제이드 맥도나, 칼리토, 그리고 도미닉 미스테리오, 리브 모건, 이렇게 이제 연합을 맺었고요. 그리고 데미안 프리스트랑 리아 리플리는 이제 뉴 저주먼트 데이 멤버들을 몰아내고 본인들 둘이서 똘똘 뭉쳐요. 그래서 포옹까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예전에 저주먼트 데이가 데미안, 리아 둘 중에 누가 리더냐, 누가 저주먼트 데이의 리더냐라는 걸로 막 그때 살짝 신경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거는 그냥 과거로 버려두고 그냥 뭉쳐놓는 걸로 됐고요.
그리고 벨러가 데미안을 배신한 이유로 저지먼트 데이에 리더라는 건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랬죠. 그러니까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를 원하는데 이제 데미안과 리아가 리더 행세를 하면서 수직 관계처럼 보이게끔 스테이블을 만들었다. 그걸로 일단 한번 까였고요. 그리고 1년 전에 있었던 데미안이 핀 벨러의 그 월챔십 대관식을 망쳤다라는 이유로 1년 전의 떡밥을 지금 다시 꺼내서 이제 데미안한테 복수했던 이유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벨러가 배신한 이유는 팬들한테 이해시킬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걸로 충분한 것 같아. 팬들도 다 이해를 할 것 같고 이 대립에 몰입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데미안 프리스트가 대놓고 선역으로서 이제 팬들을 같이 업고 간다, 같은 팀원을 업고 간다라는 멘트를 했기 때문에 이 대립은 앞으로 반응이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립으로 데미안 프리스트를 완전 탑 페이스로, 로의 탑 페이스로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리아 리플리는 이미 탑 필에서 탑 페이스로 바뀐 거기 때문에 뭔가를 막 이렇게 더 올리기 위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제 데미안 프리스트 같은 경우는 월챔을 뺏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그 과거, 어두웠던, 힘들었던 과거까지 이렇게 언급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좀 탑 페이스로 가기 위한 조건들을 갖고 있거든요, 데미안이. 그래서 트리플 H가 데미안을 탑 페이스로 어떻게 만들지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월챔에서 조금 거리를 뒀다가 군터가 이제 랜디 오튼과의 대립이 끝나고 나서 상대가 없을 때 데미안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다음, 세스 롤린스가 브론슨 리드한테 기습 공격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장면은 CM 펑크랑 세스 롤린스랑 패투패하면서 신경전을 벌이는 장면이었다가 드류 맥킨타이어가 저 관중석으로 등장하면서 CM 펑크가 이제 드류한테 시선이 끌려서 글로 가버렸고, 세스 롤린스가 혼자 있게 됐는데 여기서 갑자기 브론슨 리드가 난입해서 세스 롤린스한테 쓰나미를 무려 6번을 날립니다. 와, 이게 진짜 쓰나미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쓰나미가 바다의 파도가 치면서 쓰나미가 막 되는 거잖아요. 이게 커지면서 딱 그거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고, 보기만 해도 아파 보이더라. 그래서 브론슨 리드가 이제 어느 정도의 위상으로 올라갔는지 볼 수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뉴 에라의 가장 성장할 친구가 누구인지 딱 트리플 H가 공개 선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브론슨 리드 띄워줄 거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죠. 무려 세스 롤린스한테 저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브론슨 리드가 높은 위상에서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론슨 리드 앞으로 어떤 활약을 할지 보면 될 것 같고, 세스 롤린스는 여기서 쓰나미를 6방을 맞고 피를 토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당분간 휴식을 취할 것 같고요. 사실 복귀가 좀 빨랐잖아요. 그 전에 이제 레슬매니아 이후로 좀 오래 쉴 줄 알았는데 좀 빠르게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휴가를 준 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상 지금 드류 맥킨타이어랑 CM 펑크 둘에 좀 더 집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세스 롤린스가 빠진 것 같고요. 그리고 CM 펑크와 드류 맥킨타이어 그 대립이 이제 끝나갈 때쯤 세스 롤린스가 다시 나와서 펑크와 대립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 데이의 뉴 멤버로 들어온 오디세이 존스. 사실 이 선수는 2023년에 드래프트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떠한 역할 등장도 안 하다가 이제야 제 역할을 부여받고 등장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역할을 받았더라고요. 뉴데이의 새로운 멤버. 근데 임팩트가 엄청났다. 무려 AOP의 저 두 선수를 양손에 들고 기술을 거는 아주 파격적인 장면을 보여줬고, 마치 옛날에 마크 앤린을 보는 느낌이 들었고요. 근데 지금 뉴데이랑 저 파이널 테스타먼트가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뭔가 분위기가 오묘해요. 약간 캐리온 크로스도 오디세이 존스를 뭔가 노리는 느낌이 들었고, 거기다가 제비어 우즈는 오디세이 존스를 되게 어색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장면도 나왔고, 그리고 쇼가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약간 뉴데이 쪽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캐리온 크로스 해서 파이널 테스타먼트도 어느 정도 너가 나빠도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야,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애매한 포지션을 잡았더라고요, 제비어 우즈가. 그래서 지금 제비어 우즈가 싱글 레슬러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현지 팬들의 댓글들을 보면은 제비어 우즈는 이제 뉴데이를 붕괴시킬 것 같다,
뭐 싱글 레슬러로 솔로로 활동할 것 같다 뭐 이런 댓글들이 좀 있거든요. 해서 이것도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R-Truth 때문에 또 패배한 더 미즈, 결국 턴이날 것인가? 이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미즈가 턴이날 때의 그 표정이 있잖아요. 오래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기운이 지금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더 미즈가 여기서 R-Truth를 버리고 뭔가 새로운 길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드 게이블이 스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크리드 브라더스랑 최근에 같이 다니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제2의 앵글 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스테이블로 합쳐졌고 팀명은 아메리칸 메이드입니다. 해서 보자마자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거는 바비와 아이들이 생각이 났다. 그 바비와 아이들은 이름 하나도 제대로 안 지어주고 그렇게 따로따로 막 애매한 포지션 잡아두더니 이렇게 제대로 활용할 팀들은 바로 이름을 지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 아메리칸 메이드 앞으로 큰 활약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 일단 복장 자체가 이제 옛날 팀 앵글이 생각이 나죠. 옛날에 이제 커트 앵글 그리고 찰리아스, 쉘턴 벤자민 그 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팀 앵글 이렇게 쳐가지고 이미지 한번 봐보세요.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명이 얼마나 활약할지 보면 될 것 같고 스테이블 이름을 공개하면서 바로 와이어트 식스랑 경기를 이어갔죠. 해서 와이어트 식스가 오늘 이제 이번 로에서 데뷔전을 치렀는데 일단 등장씬부터 아주 마음에 들었고 그때 나오는 노래가 이제 브레이 와이엇을 상징하는 노래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해서 일단 감정이 좀 오묘했고 앞으로 계속 들을 생각을 하니까 진짜 엉크라우디가 말한 대로 보델러스가 말한 대로 팬들의 기억 속에서 브레이 와이엇이 떠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한 팬으로서 레슬링 팬으로서 브레이 와이엇을 어떻게 보면 매해 기일을 챙겨가면서 계속 생각을 하겠구나. 왜냐면 저렇게 와이어트 식스가 브레이 와이엇을 기리면서 계속 나오는데 브레이 와이엇 노래를 틀고 나오고 막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제2의 와이어 패밀리 느낌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브레이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해서 보델러스가 원하는 대로 엉크라우디가 원하는 대로 팬들의 기억 속엔 계속 남아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력은 아주 좋았어요.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 원래? 일단 덱스터 루미스 잘할 수 있을까? 조게이 씨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잘 하니까 이제 뭐 믿고 가는 NXT 출신 선수였는데 그 덱스터 루미스는 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오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질질 끌면서 좀 오랫동안 경기를 안 시키고 떡밥을 던진 이유가 있었다. 역시 트리플 H는 경기력이 준비되어야 등장을 시키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되게 오랜만에 오는 선수나 아니면 데뷔시키는 선수 막 이런 선수들을 그냥 팍 데뷔시키지 않고 준비를 해서 데뷔를 시키고 복귀를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트리플 H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와이어트 식스가 경기력에 좋다면은 아주 좋지. 왜냐면은 저런 오컬 기믹이 보통 그 캐릭터나 저런 뇌절에 사로잡혀서 뭔가 그쪽으로만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만약에 경기력까지 안 좋으면 진짜 최악인 거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오컬 기믹의 스테이블 선수들이 경기력이 좋다? 그러면 저는 대환영입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재밌어질 것 같아. 와이어트 식스 스토리가 아주 재밌어질 것 같고 이제 쇼가 끝나고 나서 비하인드 어떤 쇼 뒷장면 그 영상을 봤는데 그 보델러스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이렇게 껴안는 장면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제 8월 24일이 브레이 와이엇의 기일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감정이 좀 올라왔구나. 그러니까 좀 이렇게 데뷔 경기 치른 것과 뭔가 뭐 감정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우는 장면이 이렇게 카메라 앞에 대놓고 잡히진 않았는데 딱 봐도 이제 그 엉크라우디가 보델러스가 약간 울컥해서 다 같이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더라고. 해서 마지막 장면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와이어트 식스도 정말 다행히도 경기력을 잘 끌어올려서 데뷔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뭐 보델러스가 어떻게 경기를 치를지도 한번 그거는 이제 PLE에서 지켜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엉크라우디랑 체드 게이블이랑 경기를 하겠죠.